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네. 기력이 예전만 못해.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는 흔히 몸이 아프면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의학적인 치료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우리 몸 안에 최고의 의사,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은 수십 년간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단순히 기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혈압을 낮추고 통증을 줄이며 심지어는 노화된 세포의 시계를 되돌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오늘 이 50분 분량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약봉지보다 강력한 마음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총 4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마음이 몸을 바꾼다는 과학적 증거들. 둘째, 통증과 질병을 대하는 시니어만의 특별한 마음가짐. 셋째, 실제 하버드 연구에서 증명된 치유 사례들. 마지막으로 오늘 밤 잠들기 전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와 함께 건강한 인생 이 막의 문을 열어보시겠습니까? 먼저 가장 유명한 연구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엘렌 랭어 교수가 진행한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입니다. 70대와 80대 노인들을 데리고 20년 전이 환경으로 꾸며진 장소에서 일주일을 보내게 했습니다. 뉴스도 20년 전 뉴스만 보고 대화도 마치 20년 전인 것처럼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나누게 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단 일주일 만에 이분들의 청력, 시력,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분들의 걸음걸이가 가벼워졌습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나는 늙었어. 나는 환자야. 라는 생각에 갇혀 지내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을 더 늙고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활기찼던 시절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면 우리 몸의 세포는 그 신호에 맞춰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를 몇 살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신가요? 혹시 주민등록상의 숫자에 스스로를 가두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뇌에는 가소성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세포는 계속해서 변하고 새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이 나이에 운동해서 뭐해? 라는 생각은 뇌의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새로운 요리법 하나를 배워봐야지. 오늘 산책 코스를 조금 바꿔볼까? 하는 작은 시도들이 뇌를 젊게 유지합니다. 비유하자면 마음은 지휘자이고 우리 몸의 장기들은 오케스트라 단원과 같습니다. 지휘자가 활기찬 곡을 연주하기 시작하면 단원들도 그에 맞춰 힘찬 소리를 내는 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내가 가장 많이 한 말은 무엇인가요? 만약 부정적인 단어가 많았다면 오늘부터는 의도적으로 바꿔보세요. 아이고 삭신이야. 대신 그래도 오늘 이만큼 움직일 수 있어 다행이다 라고 말이죠. 이 작은 한마디가 뇌에 전달되는 순간 치유를 돕는 호르몬인 엔도르핀과 도파민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나 보건복지부의 건강 통계를 보더라도 긍정적인 사회활동을 지속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시니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위료비 지출이 현저히 낮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이 경제적 안정까지 가져다주는 셈이죠. 자, 이제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셨으니 다음 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몸의 통증을 마음으로 어떻게 다스리는지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몸 어딘가가 아프면 그 통증이 환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이 문제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가 문제라고 믿죠.
하지만 하버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통증을 느끼고 그 강도를 조절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똑같은 상처를 입어도 어떤 사람은 견딜 만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시니어분들에게 나타나는 만성 통증은 심리적인 요인이 아주 큽니다. 이 통증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 평생 이렇게 아프다 죽겠지. 라는 공포와 불안은 뇌의 통증 회로를 더욱 민감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증의 악순환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근육이 긴장하고 긴장된 근육은 혈류를 방해하며 이는 다시 더 큰 통증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하버드의 엘렌 랭어 박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이점에 주목하기 기법을 제안합니다. 보통 통증이 있는 분들은 나는 항상 아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통증의 강도는 매 순간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점심을 먹고 난 후 사랑하는 손주와 통화할 때의 통증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 덜 아픈가? 를 찾기 시작하는 순간 뇌는 통증에만 집중하던 레이더를 편안함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명상과 마음챙김을 통해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하면 신체에서 올라오는 통증 신호를 뇌가 차단하거나 완화하는 필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취제보다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천연 통증 치료제입니다. 아프다는 감각에 괴롭다는 감정을 더하지 않는 연습.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몸을 치유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플라세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가짜 약을 먹어도 진짜 약이라고 믿으면 실제로 병이 호전되는 현상입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이 원리를 노화에 적용했습니다. 호텔 청소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이 아주 유명합니다. 연구팀은 청소부들에게 여러분이 매일 하는 청소 업무는 엄청난 칼로리를 소모하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전까지 청소부들은 자신의 일을 그저 힘든 노동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운동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지 한 달 만에 실제로 그들의 체중이 줄고 혈압이 낮아졌으며 체지방률이 개선되었습니다. 먹는 음식이나 근무 시간이 변한 게 아닙니다. 오직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생각의 변화가 신체의 생물학적 수치를 바꾼 것입니다. 우리의 세포는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나는 늙어서 기운이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세포는 활동성을 줄입니다. 하지만 내 몸은 매일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있어.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어. 라고 믿으면 세포는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시니어 시기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노인병이 아니라 노인이라는 생각 그 자체입니다. 하버드 심리학자들은 이를 마음챙김의 건강학이라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먹는 물 한 잔이 내 몸의 독소를 씻어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산책하며 마시는 공기가 내 폐의 세포를 재생시키고 있다고 믿어보세요. 이러한 의도적인 마음가짐이 쌓여 1년 뒤, 5년 뒤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결정짓게 됩니다. 노화는 거스를 수 없는 파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노를 젓느냐에 따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이 몸을 치유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그 치유의 힘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하버드 심리학자들이 제안하는 실천 가능한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자 모드로 전환하기입니다. 내 몸의 통증이나 불편함을 나 자체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죽겠네가 아니라 지금 내 오른쪽 무릎에 찌릿한 감각이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사실 그대로를 묘사하는 연습입니다. 감정이 빠진 객관적 관찰은 뇌의 통증 회로가 과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작은 변화의 발견입니다. 엘렌 랭어 교수는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주의력에 있다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어제와 다른 점 하나를 찾아보세요. 혹은 오늘 걷는 길에서 어제는 보지 못했던
꽃이나 나무의 변화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주변과 내 몸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채는 훈련을 하면 우리 뇌는 매 순간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뇌가 새로움을 인식할 때 신경가소성이 극대화되며 신체 재생 능력도 함께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언어의 재구조화입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입니다. 이 말은 세포에게 보내는 항복 선언과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몸이 지금 나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는구나.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 나는 나만의 속도로 건강해지고 있어. 라고 말이죠. 단어 하나가 바뀌면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가 바뀝니다. 말은 내 몸이 듣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연결감입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팀이 80년 넘게 추적 조사한 결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관계였습니다.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 몸은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염증을 줄이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온기를 나누는 것이 그 어떤 영양제보다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목적의식 갖기입니다. 거창한 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일 아침 베란다의 화분에 물을 주는 것, 손주에게 책 한 권을 읽어주는 것, 혹은 오늘 배운 마음치유법을 친구에게 알려주는 것 같은 작은 목적들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일본의 장수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키가이, 살아가는 보람,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면역 체계가 훨씬 강하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마음 치유의 정점은 바로 잠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가장 활발하게 세포를 수리하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면 잠을 설칠 수밖에 없죠. 하버드 심신의학연구소에서 권장하는 수면 전 마음 씻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리에 누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의식을 옮기며 각 부위에 고생했다, 고맙다 라고 인사를 건네보세요. 긴장되어 있던 근육이 이완되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세요. 내뱉는 숨에 하루 동안 쌓였던 부정적인 생각과 통증의 기억이 연기처럼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세요. 상상은 실제 신체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뇌는 실제 일어나는 일과 생생하게 상상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건강한 빛이 감싸고 있다고 믿는 순간, 세포는 그 빛에 반응하여 치유 모드로 전환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마음의 생물학적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지혜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그 스위치를 켜는 법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내 마음을 돌보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다, 나 자신아,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오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이 통증 없는 활기와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